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3i 더하기 해달라. 와우, 진짜가요? 자, 1번 너무 가볍게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수 부분 2하고 2, 허수 부분 i하고 마이너스 3i 이렇게 이제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답을 처리해 갈 수 있는 1번 뭐 기분 좋으라고 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변역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럼 그래프 개형이 제일 중요하죠. 최고차 부호를 보고 그래프 의미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1 해서 알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한 다음에 이제 제한 변역을 2, 3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한 변역에 해당하는 그래프 중 이제 여기 일부만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한 변역이 있는데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뭐 당연히 2를 집어넣을 때 결과가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계산 처리될 거니까 계산 결과 얼마? 3 해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 이해되셨죠? 자, 이 참수는 최고차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빨리 찾아두고요. 그 다음 제한 표시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하는 과정.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하게 되면 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더하기 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3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되네요. 빼기 한 식이 주어져 있고 와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2a 마이너스 b 이런 다항식을 구해달라. 그럼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 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식을 이제 전체를 더하게 하게 되게 되면 2b라는 식이 되겠고 더하게 해주니까 2x제곱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2xy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4y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차를 하게 되면 이제 오호, 합을 했는데 2b를 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큰일 난데. 2a. 차를 하게 되면 2b가 되겠죠. 오, 이런. 자, 차를 하게 되면 이제 4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xy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차를 하니까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b를 아예 구해버리면 되겠죠? b를 구하게 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y가 되겠고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2a 마이너스 b를 구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자,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지워져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빼니까 5xy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빼니까 더하기 돼서 7y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5x제곱 플러스 7y제곱 이렇게 처리 1번에 있군요. 계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처음에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2a 더하기해서 나오겠고 차해서 2b 그러니까 합차를 통해서 이제 A, B를 이제 각각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굳이 나누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놨고요. B는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나누게 해서 처리해서 최종적인 연산해서 구해가는 절차. 되셨죠? 이제 다항식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무난히 풀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그러면 뭐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이 문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요, 주어진 식을 보았더니 X, Y 이런 형태로 정리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전기할 때 2X, 두함 전기할 때 마이너스 4Y, 그 다음 4 이런 형태로 해서 X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3X, 그 다음 여기 할 때 마이너스 5Y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부분이 없는 거죠. 와우, K를 써야 되는데 자,
해서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항등식이라고 됐으니까 각각 부분은 이제 0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이렇게 쓰면 되겠고 3x는 마이너스 5y는 이꼴 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서 풀이할 때 좀 x 마이너스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2를 좀 약분해가지고 식을 좀 이쁘게 써가면 되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되겠고 3x 마이너스 5y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 연립방정식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x를 소거해 가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럼 위식은 이제 3배를 하게 돼서 3배 한식을 좀 다시 쓸까요? 3x 마이너스 6y 더하기 6은 이꼴 제로 되겠고 그럼 요 식에서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y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해주니까 y 값은 6이 딱 되겠고요. y 값이 6이 나오는 순간 3x는 이꼴 5y 이렇게 처리되는데 y 값이 6 되는 거니까 약분이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x 값은 10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x, y 결과가 나와 있을 때 x 마이너스 y 구하라. 그러면 이제 10에서 6을 빼는 거였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4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해 가면 뭐 무리 없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맨 처음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할 때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이렇게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요 절차 부분만 정확하게 잘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우와, 루트 안에 음수들이 마구마구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산해달라. 자, 그럼 이제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복수수 i가 된다, 허수 i가 된다 라는 사실을 좀 이용하면 식을 좀 다시 쓰면 되죠. 2i, 루트 18i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루트 2, 루트 18i 그 다음에 루트 4i, 루트 16 그 다음엔 역시 루트 4i, 루트 16i 일단 이렇게 좀 써놓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i 곱하기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루트 안에 음수 이렇게 된 걸 계산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36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은 6 처리해주면 되겠고 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분자분모의 i를 곱하기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건 약분해서 이제 4가 되니까 2i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i 약분 되겠고 요건 2, 4 해서 처리해서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쭉 살펴봤을 때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4 계산해서 플러스 4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4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b 마이너스 a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4에서 부호를 좀 이쁘게 좀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고쳐서 대체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관심사죠.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돼 있는 부분들로 해서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직접 고쳐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 그런 풀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연산 좀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실수 없도록 연습 적당한 정도의 연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중 만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 자, 일단은 y는 이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고 y는 2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고 사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연립방정식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고 2x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까? 정리해서 a-2x b-2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의 근 중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2차 방정식 풀 때 근위 공식을 구하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위 공식 되는데 사실 a, b, c가 유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됐을 때 루트 생기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죠. 근데 문제 이제 루트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 근 해서 이제 혈례근을 갖습니다가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4를 구해간 것은 2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두 근의 곱 그러면
두 개를 실질 곱하기 해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b-2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다음 풀이 과정이 또 진행되겠습니다. 자, a 값은 -2가 되겠고요. b 값은 3 이렇게 처리해서 답이 나오겠고,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해서 정답 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혈내근으로 가는 2차 함수 직선,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같다라고 해주면 결국은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 살짝 담겨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제 혈내근 갖는 것 좀 설명드렸습니다. 혈내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제 싹 풀어가는 과정까지. 자, 이 이론들이 깔끔하게 연결되게 좀 좋은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깔끔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론들이 좀 잘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당식 f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x 8제곱 플러스 3a x 세제곱 플러스 b, 와 차수 상당히 높은데 x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사실은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이론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뭐 항등식 개념이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는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 0되게 많은 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적당한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x에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요, 주어진 식은 2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당연히 중간은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3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중간은 또 0 되겠고 이곳 1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두 식을 이제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좀 합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이제 a가 가볍게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4 더하기 2b는 8 이렇게 처리돼서 b 값은 4에 2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아래식에다 2를 좀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2 더하기 3a 더하기 2는 1 처리되어 있으니까 3a는 4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 되겠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a, b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에도 또 더하기 해라.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 형태에서 뭐 또 분차수 8차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겁먹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이 우리가 좀 평상시 연습 많이 한 거지 맞죠? 자, 이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나머지 정리 원리, 모르는 부분 포함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즉 0이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 이렇게 좀 대입해서 풀어간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또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당식을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가 6이다. 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조금 좀 헷갈리는 형태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좀 기본적인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qx하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a 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와, 무엇으로 나누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죠? 자, 그런 다음에 또 qa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요 6을 좀 이항시키면 좀 되겠습니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4 해서 x 마이너스 a q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런 1차식으로 주어진 식이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뭐 조립제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4 처리해서 계수의 총합이 0인 걸로 봐서는 1이 될 것 같습니다. 3 해주면 5가 되겠고, 5를 쓰게 되면 4가 돼서 4 해서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1에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돼서 x-a에 qx 이렇게 처리되게 돼 있는데, 혹시 또 이 부분도 1차식으로 또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뭐 판별식을 주는 거 알아볼까요? 25 마이너스 4, 3,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가볍게 이 부분하고 이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qx가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좀 q1을 구해달라. 1을 대입해 준 거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4.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맨 처음에 이거 3, 5, 4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자, 해서 계산 결과는 12입니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 있죠. 자, 주어진 식
일단은 어떤 패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 패턴, 제 나머지 정리해서 조금 이제 약간 저 Q에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가장 기본을 써서 어떻게 풀까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겠고, 나눠주는 값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니까 6을 2항시켜서 이렇게 해서 나눠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좀 알아보겠다라는 이제 식을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살짝 변형해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갈까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짝 좀 변형된 형태니까 평상시 수식 다루는 부분들 제법 많이 연습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다. 실수 개수가 되는데 1 플러스 i다. 이것도 역시 이제 켤레근 형태가 되겠습니다.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0 주어져 있는데 한근이 1 플러스 i, 나머지 한근이 1 마이너스 i 이렇게 자동으로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i라는 부분이 루트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이 근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른 한 근 몰라서 알파 이렇게 되면 세 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상수항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런 부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개를 이제 곱하게 해주면 이 알파가 처리가 되거든요. 이 계산 결과가 4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파가 2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근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주면 세 근을 열심히 다 더하게 해주면은 2에다가 4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a가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일단 둘 곱하기 했을 땐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알파랑 둘을 이제 좀 곱하기 해주면 되죠. 이렇게 더하기 하는 형태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전개했을 때 곱하기 되는 부분이니까 계산이 좀 빨라지겠습니다. 자, 여긴 2가 됐고요. 알파가 또 2라는 사실을 알았고 계산 결과도 2니까 4가 돼서 결과는 6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자, 근거 계수의 관계를 따지니까 이제 뭐가 되죠? 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B 값이 또 다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이때 이제 B-A를 구하라. B 값이 6이었고 A 값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더하기 해주면 결과가 1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또 켤레근이라는 정보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공식을 제가 썼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제일 먼저 사용한 거죠. 이건 알파를 좀 알 수 있는 방법. 자,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은 a분의 c,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처리된다는 근거 계수의 관계 당연히 학습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먼저 대신 이제 순서적인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둘 먼저 곱하기 하고 이렇게 곱하기 하는 이런 모양들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제가 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평상시에 계산 연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가르쳐져 있고 두 점의 합이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의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이퀄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이면 y는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 관계니까 사실은 이제 fx는 0 이렇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2차 방정식 근이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x1, x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걸 합한 게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근이란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주면 fx1 이런 부분들이 0 물론 이제 x2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뜻이죠.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새로운 식을 풀어야 됩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요. 자, 방금 전에 위에 주어진 식의 이 부분이 x1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들이 그대로 즉 2x-3 이 부분들이 x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항을 시키게 되니까 x1 플러스 3이 되겠고 x라는 것은 2분의 x1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즉 이러한 새로운 식은 근 형태가 이렇게 좀 새로운 종류 형태로 생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x2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이번엔 또 2분의 x2 더하기 3 똑같은 형식이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식의 근 모양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호, 절차가 좀 복잡한데 자, 이때 이제 모든 실근의 또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식 두 개를 좀 더하기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x1 더하기 x2 해주고 더하기가 6 되겠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 결과가 주어져 있으니까 10 더하기 6 16이니까 계산 결과는 8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접근이 8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늘상 나오던 패턴에 좀 살짝 좀 살을 하나 좀 더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 붙여서 방정식. 와, 원래는 이제 방정식이 근이다라는 데 있는데 이렇게 좀 함수를 좀 살짝 동원해서 좀 써놨고요. 그 다음 주어진 정보들, 자, 요 부분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F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근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한다. 그랬을 때 이런 새로운 식을 풀어라 그랬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그대로 x1 이렇게 되는 그 이런 이 x 만족해주는 x 즉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식 형태의 근이다라고 좀 이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했다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래도 조금 이 관계 부분에서 정확하게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좀 시험 장소에서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24인 직면체가 있습니다. AG 길이 주어져 있을 때 건너비를 구해달라. 변 길이를 A, B, C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열심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길이가 이렇게 좀 무려 4개씩이나 다 있는 거니까 24라는 얘기는 4로 나눠서 4, 6, 24 6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AG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루트에서 나오겠고 다시 또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루트 씌운 결과가 루트 17이니까 결과는 17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건널비는 뭐 이렇게 변길이 두 개를 열심히 곱하면 직면되니까 A, B, B, C, CA 구하겠고 각 면들이 몇 개가 있겠다, 두 개가 있겠다 이 부분이 건널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교묘하게 곱셈 공식대로 잘 매치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그냥 전개식으로 하죠. 뭐 활용식 말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해서 2배의 AB, BC, CA 되는 이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6을 대입해서 36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7이니까 가서 빼기 17 하게 되면 2배의 AB, BC, CA가 되겠고 자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구해가는 건널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6에서 17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19가 되는 건가요? 19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요거 이제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하면 늘상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이제 모서리 길이 합 원래 정확하게 4배 되어 있고 24 이렇게 되어 있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온 거. 그다음에 대각선 길이 이런 형태 이제 이렇게 이제 피타고라스 모양 형태에서 이게 처리돼서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건널비 해주면 이제 2개씩 곱하기 하는 거. 전형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곱셈 공식이 그냥 곱셈 공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도형에도 좀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연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했을 때 한 홀은 오메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아하 써보니까 알겠습니다. 맨날 나오던 거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글은 오메가라고 한다. 허근이니까 오메가 바에서 켤레근 가져야 되겠고 그럼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오죠. 더하기 해지면 근과 계수형의 마이너스 1, 두근의 고분 1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들 물론 오메가 바도 역시 성립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또 1 되는 거 당연하고요. 됐습니까? 실제로 뭐 직접 근을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이 정도 이론들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살펴봅시다. 3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달라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냥 곧바로 3 처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오메가가 이제 1차 형태로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오메가 제곱을 좀 소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계산이 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오메가니까 6오메가가 되겠고 그럼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아주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패턴. 그러면 6오메가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AB를 또 더하기 하려면 이제 13 해서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뭐 허근 돼 있을 때 뭐 뒤에 산수하는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허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기본적인 식들 두근합, 두근곱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데 주어진 식, 3차식
됐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들 뭐 이용해서 풀어가는 건데, 실은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이런 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메가를 직접 구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이제 직접 뭐 그걸 구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들로 활용되는데, 지금은 세제곱 부분하고 제곱 나온 이 두 가지 부분만 철저하게 잘 이용해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제가 지금 제시해서 풀어간 방법들을 좀 잘 살펴서 여러분들도 편리하게 풀어가는 실력 빨리빨리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1차식하고 2차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1차를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차 이렇게 돼 있을 때, 상수항 부분 열심히 찾아서 0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되면 대입한 결과를 또 대입하는 그런 형태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0 되는 부분이 없으면은 일단 이제 뭐 상수항 소거를 한다든지, 상수항 소거를 하게 되면 이제 0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2차 부분 0 이런 부분 나와서 뭐 인수분해 약분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엔 뭐 x n제곱 더하기 y n제곱 이런 형태라면은 x 플러스 y 하고 xy 이런 형태로 치환 형태로 좀 만들어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차항이 뭐 하나거나 뭐 같을 때는 2차항을 소거해서 하는 풀이 등등등. 자, 2차 연립 방정식은 문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풀까를 좀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가장 좀 까탈스러운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2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수분해에서 이제 대입해 가는 것이 풀이법이니까 이 방법을 좀 잘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과연 인수분해 되는 건가요? 자, 6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y제곱은 저를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게 이제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러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y, 3x 마이너스 y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y는 이꼴 2x 이런 경우와 y는 이꼴 3x 이런 경우를 대입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자, 주어진 식 열심히 대입해야 되는데 이 대입을 좀 해야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16. 자, 이것이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2x제곱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x제곱에 4x제곱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제곱은 이곳에서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값이 2가 나오면 y값은 자동 4가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y값은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때 xy를 구하게 되면 8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y는 이꼴 3x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제곱은 있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고, 대입하면은 9x제곱은 16 처리되겠고, 마이너스의 8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은 2가 됩니까? 그러면 x값이 루트 2가 되게 되면 y값은 3루트 2, x값이 마이너스 루트 2면 y값은 마이너스 3 루트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xy를 곱하게 해주면은 6이 되네요. 둘 다 똑같이 6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xy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8하고 6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데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8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은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잘 이렇게 좀 판단들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판단에서는 이제 풀이 절차인데, 이게 좀 연습이 좀 돼 있지 않으면 시간 싸움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근 개수가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열심히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 호근으로 나오나 봅니다. 호근의 곱 이런 형태를 좀 열심히 좀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실근 갖는다고 해서 이게 좀 인수분해가 잘 될까요?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좀 독특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학습이 돼 있어서 이 식에 대한 특징들이 좀 잘 관찰되어야 되는데 연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형식이 좀 안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고차식인 뭐 조립제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자, 주어진 특징은요. 계수가 이렇게 좀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특징, 이 부분이 좀 관찰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차수 부분에서 x제곱 이렇게 공통을 끄집어내는 형태가 되게 되면 차수가 같은 것끼리 좀 묶으면 되겠습니다.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 여기는 5에 x하고 x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가 되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형태적으로 이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럼 1에 6이니까 이게 지금 뿌 6에 마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패턴이 좀 특이합니다. 그럼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에 한 번은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x제곱을 열심히 골고루 곱하기 해서 6x 플러스 1 부분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실근이 나올 것 같고 이곳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실근의 합,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고 혹은 뭐 감마 델타라고 해줄까요? 그럼 허근에 곱해주면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문제 요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처리해서 이제 뭐 합커브 곱 구해 가서 지금 얼마였던가요? 마이너스 6하고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둘을 더하기해서 마이너스 5를 답해가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데 맨 첫 스타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어진 식 이걸 관찰을 해서 이게 좀 이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가운데 차수로 뭐 공통을 끄집어낸다 아니면 전체를 뭐 나누게 한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런 형태 파악이 안 되면 풀이가 이제 곤란하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형태 만드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항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빼기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여기까지 좀 계산해 준 거죠. 모양 되겠고, 뭐 이걸 뭐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 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곧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된 모양을 이제 제가 곧바로 썼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순간에 좀 치환해서 좀 살펴가면 또 무난한 거니까 역시 큰 흐름 틀에서는 맨 처음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자체를 이제 판단해서 바르게 접근하는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ax 대제곱 x제곱 플러스 b 부분이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개념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 이건 좀 빨리 풀 수 없는 건데 안타깝지만 뭐 좀 풀이 길어지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는 게 기본 원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좌변 나온 것은 0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 하나를 소관하게 되는 이래서 이제 문제 풀이가 길어지겠습니다.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a가 들어가 있는 부분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안 들어가 있는 부분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a의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되는 과정까지 써줬고요. 그리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약분이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하나가 남는 거죠. 이제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아직도 x 마이너스 하나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이런 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절차. 이 과정까지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좀 대입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소거해서 인수분해서 약분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제 완전 제곱식 할 때 이제 반드시 나오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역시 이 부분에서 0 되게 하는 x는 1을 또 다시 한 번 더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니까 2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0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는 이제 문제 풀어서 이제 a 값을 얻었으니까 식을 다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갈 과정으로 해야 좀 시간을 좀 절약하죠. 그래서 이제 f-2니까 x에다가 이제 이번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한 결과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에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러면 4에다가 5a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좀 이쁘게 처리해서 플러스로 되겠고 3분의 1 되겠고 근데 여기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3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10f-1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여기다 10을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5에서 결과를 구해가는. 뭐 마지막에 이제 답을 이쁘게 쓰려고 나온 거고요. 됐습니까? 자, 답을 이쁘게 쓰면서 나온 거니까 그 부분은 뭐 대단한 부분이 아니겠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0되게 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하고 인수분해해서 약분해가지고 식 만들어가는 절차. 그 다음에 또 아까 대입했던 숫자를 다시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문자를 이제 깔끔하게 구해가는 절차. 사실 이제 이 값을 맨 처음 식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다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제 최종식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데, 완성됐다고 해서 뭐 문제 풀어가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거니까 중간에 이제 나온 이 과정에서 이제 곧바로 대입해서 문제 풀어갈 f-를 이제 곧바로 구해간 거죠. 여기는 좀 제가 좀 살짝 좀 현명하게 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식을 구해가는 입장이라면 이곳에서 이 a 값을 원래 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제가 완벽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하라. 그런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온 거니까 복습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 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수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여기 이제 1 이렇게 돼서 네 번마다 규칙되는 이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 부분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좀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부분들은 i의 2020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i가 되겠고, 그 다음은 i의 2020제곱이니까 네 번째 규칙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3배의, 그러면 요거는 i의 세제곱 이런 모양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바.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2 마이너스 2 알파 해서 처리해서 놔야 되겠습니다. 자, 높은 차 쏘나서 순간 좀 당하게 만드는데 침착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것은 뭡니까? 알파바에 알파가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알파바, 베타바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알파,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바도 있고. 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바 공통에 알파 더하기 베타바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식은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좀 이거 좀 잘못 썼습니다. 자, 베타가 이제 공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 또 베타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알파바 베타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알파 더하기 베타바 부분에서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관선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베타바 전체 켈레복수수 이런 모양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2-i, 이것도 좀 현명하게 씁시다. 이건 2배의 1-i 이런 형태가 주어진 이런 값이었다면, 그 다음에 켈레복수수니까 2의 1 플러스 i 이런 형태로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켈레복수 썼죠? 자, 그렇게 되니까 2에다가 4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니까 또 다시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8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8 답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 자, 규칙 공부들이 좀 얼마나 되어 있는지 i 제곱 마이너스 1, i 세제곱 마이너스 i 네제곱 1 이런 규칙, 기본 규칙 연습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네 번마다 규칙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인식이 돼 있어서 2020이 이게 이제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빨리 깔끔하게 좀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당황하지 않지. 주어진 식 그대로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계산해야 될 이 식, 주어진 식 그냥 대입할 수도 없잖아요. 주어진 값 자체가 알파 더하기 베타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했다면 그런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황하게 만든 거죠.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알파, 베타 이런 결과 복소수를 주어지고 뭐 이런 걸 풀어라. 잘 모르면 그냥 각각 대입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주어진 식 인수분해해서 이 식 특징까지도 이제 잘 살펴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평상시에 복소수와 관련돼서 연산 연습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만 풀이가 조금 수월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점 잘하라. 역시 그런 좀 자극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빼기한 결과를 나눴다. 그럼 뭐 이렇게 뭐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4라고 나와 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3, g에다가도 역시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이제 4가 된다. 이런 뜻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 역시 또 똑같은 거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역시 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대신 이 결과를 세제곱해야 되겠고 이 결과도 또 어떻게 돼요? 세제곱해야 되죠. 이 결과가 2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뭐 중간에 이제 치환하는 모양을 좀 살펴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것도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한 거를 이제 대표해 주니까 f-3, g-3 이 해준 결과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치환해서 a 빼기 b는 4 이렇게 주면 되겠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28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하하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8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64가 되겠고 4였으니까 12ab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4로 약분되는 거니까요. 4로 이제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3ab 해주면은 4, 7, 28, 그 다음에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좀 이항식계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a, b는 9를 마이너스 9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답이었으니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또 나머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당황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충분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큰 틀 기본에서 곱셈 공식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활용된 식 형태로 써져 있는데요. 좀 잘 모르면 기본 자체는 이렇게 쓰고 qx 나머지 얼마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이곳 0 되는 숫자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나온 식들이 제가 좀 써준 식인 거니까 처음에 이제 곧바로 쓰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론 기본 형태에 써준 이 부분들을 중간 과정을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세제곱 역시 마찬가지고 곱하기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중간 기본 형태를 써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 이제 곱셈 공식이라든지 세제곱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겁주는 요소들이 많은 거니까 평상시에 또 역시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호수에 설치된 한 물줄기는 포물선 모양을 나타내주고 시작점과 끝점은 가르쳐져 있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포물선 모양이다 라는 거니까 이제 함수식을 좀 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자 뒤에서 쏘아 올린 레이저가 물줄기에 접할 때 아름답게 이제 호수 물줄기를 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게 접하는 부분들은 수면에서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가느냐 이런 건데 저는 이런 형태를 좀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5m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2분의 5가 되겠고 그럼 이제 가장 높은 위치가 4분의 25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꼭 지점 좌표를 주어진 거죠. 그럼 이제 함수식 최고차 몰라요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5예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5m니까 여기 좌표가 0이고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좌표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인데 제곱해서 4분의 25 a 더하기 4분의 25 이게 이제 0 돼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함수식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수식을 완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런 형태가 되는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인 곳을 지나는 기울기 모르는 이런 직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mx 근데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4m 이렇게 되는 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빨랐나요? 자, m에다가 x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된다 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도 좀 잘 안되면요 mx 플러스 n 이렇게 처리해서 써도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0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m 더하기 n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관계. 자,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갖다 처리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mx 더하기가 아니고요. 는 mx 플러스 4m 처리가 되겠고 이항시켜서 x제곱 그 다음에 m-5x 플러스 4m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한다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들어가야 되겠죠.
m-5의 제곱 마이너스 16m 이퀄 제로 풀어야 되겠고, 그럼 m제곱 10에다가 마이너스 26m 플러스 25는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m값은 1하고 2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m값은 1이 선택되는 거죠. 25라는 건요, 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쭉 더 가다 보면 이쪽 부분도 있게 됩니다. 접할 때 이 부분이 이제 25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1이 처리되는 거니까 요 식을 요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돼가지고 이 만나는 좌표 자체가 얼마나 뜻이죠? 2란 뜻이 되겠습니다. 좌표 자체가 2가 되겠고, 그렇다면 문제에다가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6 돼서 6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까지, 와우, 계산 형태까지 무지무지 긴 호흡에 필요한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활용식 연습이 좀 안 돼 있다면 풀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참수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 만들기, 특정한 좌표 집어넣어서 A값 구해서 그 다음 이제 함수식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 D제로 해서 M값 구해가고 식 완성해서 교점 잡고까지. 와, 큰 흐름들 살펴봐도 쉽지 않은 그런 긴 과정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항식 주어져 있는데, 와우, 이곳에다가 17을 대입하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군요. 자, 근데 그냥 대입은 하면 안 되겠죠? 인수정리,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그런 원리를 좀 이용해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11, 7, 147에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와우, 147의 인수, 14, 7. 자, 이거 7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또 7이 2, 7, 24 이러면 되니까 7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야 될 텐데 7에 마이너스 4가 되겠고 4, 7이 28 하게 되면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2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47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7 돼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 처리되는데 여기가 또 사실 3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와, 똑같은 인수가 또 생기는데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px라는 식이 x-7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제 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17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니까 10제곱이 되겠고 17 대입하니까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답이 이제 2000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이 곳에다가 뭐 17을 대입해서 푼다면 뭐, 와, 이건 못할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풀었다면 또 이제 또 점수도 주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자, 당연히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 좀 진행한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숫자를 좀 찾아갈 때는 자, 바로 맨 마지막 상수항의 약수 부분에서 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14니까 7 곱하기 해서 이제 21 되기 때문에 이제 7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자, 운이 좋아서 마이너스 7 하지 않고 운이 좋아서 곧바로 좀 잘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인수분해 하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저 조금 이제 색다른 문제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요. 주변에 주어진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또 나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하고 y는 0, 이 부분이 x축이죠. 그럼 이제 갖다 처리해 주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이제 근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 D 4분의 D를 써서 1 b-제곱 마이너스 ac k 한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k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 뭐죠? 직선하고의 관계죠.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하고의 관계. 자, 이제 갖다 또 역시 놓고 풀이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항시켜서 x제곱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k 마이너스 4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자, 이거와는 좀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근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역시 또 판별식 D를 조사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4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죠. 자, 4k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k 이항시켜서 4k 되겠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16에 17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4분의 17보다 작다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1보다 크고 4분의 17보다 작다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k 값의 합을 정수 k 합을 구하라고 했군요.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k 값은 2, 3, 4까지 돼요. 4, 4, 16이니까 4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을 또 이제 더하기 해주니까 정수의 합을 구하게 되면 9 해서 정답 9를 써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2차 함수가 이제 x축하고의 관계가 되게 되면 이제 y에다가 이제 곧바로 곧바로 0 쓰는 거죠. 0 써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해서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 D 살펴봤고요. 그 다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도 역시 갖다 처리해서 결국 이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이제 판별식에 의해서 근 존재, 근이 없다, 근이 있다 이런 개념 형태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막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아닌데 이거 좀 맨 처음에 2차 함수만 나오면 잘 못 푸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그런 일은 우리 이제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세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오호, 능력 쓰게 되면 되니까 근되는 거니까 아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이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자, 이것을 좀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다면 주어진 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해서 근과 계수관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주면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를 구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모양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주어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쪽 식이 중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튀어나오게 되면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구하는 식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주어진 식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20이 되겠고, 와우, 계속 마이너스 나온대요. 마이너스 6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처리 되겠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34에다가 마이너스 3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여기 이제 부호를 바꿔가지고 정답 얼마? 33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요거를 이용하라라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면, 자,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 거겠죠. 자, 가장 주어진 취지,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풀어간 풀이가 이제 적당한 수 이렇게 좀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더하기가 돼야 되겠다. 그럼 주변에 있는 숫자까지, 여기도 더하기인데, 자,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숫자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공통 끄집어내서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어떤 풀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곱셈공식하고 곱셈공식이 이제 전개식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좀 처리해서 주어진 식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구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이런 것을 이용하라고 했다면 맨 처음에 풀이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숙지고 마지막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아이디어가
조금 감이 돼서 풀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골고루 좀 포진되어 있으니까 자, 복습들 철저하게 잘 하셔서 확실하게 이론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숙지고 해설 이 문제풀을 통해서 실력 향상이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